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다짐하고 시작합시다. 예. 준비됐죠? 예. 자, 합격을 위하여. 예. 이렇게 가끔씩 다짐하면 그래도 새로울 겁니다. 자, 이제 5월 달부터는 요약 강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조세 총론 있죠? 예, 조세 총론을 기본서하고 노트 먼저 기본서를 먼저 보고 그리고 노트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오래 지난 시간 흘러서 보면 또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오늘 공부하는 이 조세 총론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효과적인데 근데 편제상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점검을 합니다. 조세 총론은 광범위하다고 그랬죠? 예, 이게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조세 총칙, 그래서 총론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떼어서 그 부분만 정리를 몇 가지 하는데 그래도 개념 잡기가 어렵게 딱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1년 지나면 돌잔치 하잖아요. 그죠? 예, 돌잔치 하는데 그 돌잔치가 애들한테는 고문이죠. 그죠? 고통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 앵벌이 시키는 거야. 애를 앞세워놓고. 그죠? 바쁜 사람들 불러서 오라고. 옛날의 의미는 춥고 배고팠으니까 날 잡아서 호환 마마가 있는데 안 죽고 1년 지났으니까. 그죠? 예, 그래도 좋은 의미로 식구들 모여서 배불리 먹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의미도 아닌데. 그죠? 근데 그 어린아이한테 친척들 불러놓고 야, 저분은 큰아버지고 작은아버지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그거 설명한다고 알아요. 걔가 생활하다 보면 크면서 자주 접하다 보면 옆집 아저씨도 큰아버지 같이 보이는 거고 큰아버지도 자주 안 보면 먼 아저씨 같이 보이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생활을 하다 보면 접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조세 총론도 이거 말고 강론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다가 보면 하나씩 접할 수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쓰거나 여기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물론 조세 총론 부분은 두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통상적으로. 그러나 32회 시험에서는 한 문제, 그것도 정통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참고로 한번 처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본서 455페이지에 보시면 조세의 뭐라고 그랬어요? 특징. 거기 보시면 도대체 세금이 뭐냐? 첫 번째, 과세의 주체. 오늘 처음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과세의 주체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세법은 8월 달에 처음 하는 분도 있어. 예, 8월 달에 오셔갖고 처음 하는 분. 왜? 다른 거 다 정리하고 이제 문항수가 적으니까 날 잡아서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계획이 5년 가요. 예, 왜? 매년 그렇게 똑같이 하니까 떨어지는 거지. 그죠? 늘 하다가 뒤에 가서 해도 힘든데 날 잡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지. 16문항이니까 부담이 좀 적으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책 500페이지 되는 책에서 16문제 나오는 거하고 500페이지에서 40문제 나오는 거 어떤 게 쉬워? 40문제 나오는 게 쉽지. 그죠? 그러니까 문항수가 적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쉬운 건 아닌데 한번 보죠. 과세의 주체에 그러면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과세의 주체, 그래서 과세권자 또는 과세의 주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금은 간단하게 국가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세금을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을 우리는 지방세. 이렇게 세금은 국세하고 뭐하나? 지방세.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 정도만 보시고 456쪽
양가로 2번 조세의 목적 이런 건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세금은 왜 걷어갑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데 사용하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경영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그죠? 예,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 그죠? 재원을 조달할 목적이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조세 법률주의, 요거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조세의 법률주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과세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권력이 막강하잖아요. 근데 힘없는 국민 대상으로 수시로 돈을, 세금을 걷어간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요. 예, 그래서 조세권을 마음대로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세금에 대한 법, 뭐가 있어요? 세법. 국회에서 세금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세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과세 요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 하고 걷어갈 때는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이 과세 요건이라는 걸 다 부여했을 때만, 예, 충족했을 때만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법률에 정해놓는 이 세금에 부과할 때 지켜야 될 요건 몇 가지, 크게 4가지예요. 세법에는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겠죠, 법률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어떤 금액 가지고 세금 계산할 것이냐, 그리고 각 법에 몇 %로 할 거냐, 이것이 기본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이걸 충족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걸 부를 때 어떤 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느냐? 법률에 과세 대상이라고 정해져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게 취득세인데 무조건 다 취득하면 취득세 내요? 아니잖아. 이러이러한 물건을 취득했을 때만 취득세 내라. 과세 대상. 재산세도요, 이러이러한 재산 가지고 있을 때만 재산세 내라. 이렇게 과세 대상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누가 세금 내야 돼? 세금 내야 될 사람을 뭐라고 해요? 납세 의무자. 이 사람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금액 가지고 계산할 것이냐, 우리는 과세 표준, 그죠? 그리고 몇 %로 할 것이냐, 법률에 각 법에 퍼센트 세율이 정해져 있다. 자, 이것을 4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에요. 이걸 충족했을 때만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들어가면, 요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세금이 나오겠죠. 세금을 계산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산출 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것을 이제 누가 하느냐,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과세 요건은 이렇게 4가지인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누가 계산하느냐, 2종류예요. 하나는 세금 내야 될 누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뭐하라, 계산을 하라, 그죠? 그리고 자진해서 무엇도 하고 신고도 하고, 신고한 내용으로 뭐를 하라? 납부까지 하라. 이걸 신고납부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요? 신고납부. 그죠? 납세 의무자가 계산을 해서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이걸 해서 이것을 우리는 신고납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하라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그럼 법을 위반했으니까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는다, 이 얘기예요. 가산세. 무엇을 하라 그런데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는 끝에 뭘로 끝나요? 세자 끝나니까 세금이야. 또 하나는 요거, 과세 표준에 세율 곱해서 세금을 누가 계산하느냐, 이것은 납세 의무자가 할 수 없으니까 과세권자. 과세권자는 뭐예요? 국세면 국가를 대신해서 세무서장, 그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세무, 공무원, 시장, 군수 등이 계산을 하죠. 그래서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문서를 발부해요. 언제까지 얼마를 내라 이렇게 문서, 이걸 뭐라고 하죠? 고지서 발부하죠. 예?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그럼 납세 의무자는 뭐 받아가지고 고지서 받아보니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어디에 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납부하는 걸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 또는 부과주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지서 받고 납부하는 걸 보통 징수라고 하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뭐를 하지 않으면, 고지서 받고 납부 안 했어요. 그러면 뭐가 붙어?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두 가지예요. 자, 고지서 받고 안 냈으면 붙는 게 뭐라고? 가산금. 가산금이 금자로 끝났죠. 금리, 이자. 세금 늦게 내서 이자 붙는 걸 이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가산금. 그런데 이 가산금은 올해는 어디까지만 지방세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다 이 얘기예요. 원래는 가산금이 없어지고 납부지연 가산세. 자, 그럼 요거 고지서 받고 안 냈을 때 납부 지연 가산세에 합쳐서 과세하는데, 이건 무엇에 대해서만? 국세. 그러니까 원래는 국세나 지방세나 고지서 받고 안 내면 이자를 가산금이라고 안 하고 명칭을 다 바꿨어요. 뭐라고? 납부지연 가산세로 했는데, 지방세 정보통신망이 있죠. 세금 낼 필요한 지방세 정보통신망이 2023년에 국가에서 개통을 해. 내년에 개통한다고. 원래는 올해부터 개통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시스템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세금 낼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언제? 2023년으로 1년이 미뤄졌어요. 내년부터 지방세 정보통신망이 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방세는 연계해서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 규정 뭘로 간다? 그대로 가산금. 올해까지만 가산금이야. 이해가세요? 똑같은 가산금인데 명칭을 국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납부, 지연, 가산세.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국가로 걷어가는 세금이거든요. 고지서 나와요. 그럼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금이라고 안 하고 뭐?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 되는 거고, 재산세는 지방세죠. 재산세 고지서 받고 못 내면 뭐? 가산금.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도 명칭은, 우린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명칭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 지금까지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엉터당땅하게 하나 물어볼 수 있다면 이거 물어볼 수 있다 이거죠. 과세 요건에서 5가지 해놓고 거기다가 뭐 하나 딱 끼워놓고 과세 요건으로 틀린 것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그죠? 과세 요건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게 뭐다? 과세 요건. 이거 충족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라. 4번. 무보상성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어갈 때 개개인한테 보상 약속하지 않아요. 지금 정치인들은 막 얘기하잖아. 거짓말도 잘해. 그죠? 뭐가 되면 뭐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금은요, 세금은 걷어갈 때 개개인한테 당신이 세금 내면 당신한테 뭐 해줄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약속하지 않고 걷어가는 게 세금. 전체적으로 약속하는 걸 공약이라고 하죠. 요즘은 빈공짜지만. 그죠? 말만 하지만 어쨌든 공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개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국민이 세금 내는 거 가지고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복지 중에서 일자리 창출에 신경 쓰겠다, 복지 정책에 신경 쓰겠다, 이렇게 전 국민 대상으로 약속할 수는 있지만 개개인한테 뭐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고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반대급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5번 기억해라 그랬죠. 모든 세금은 금전으로 한꺼번에 내라. 일시납부. 모든 세금은 돈으로 한꺼번에 내라. 일시납부.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납세자 편익을 위해서 우리 세금 중에서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물납이 뭐죠? 돈으로 못 내니까 물건으로 세금 내겠다 이거예요. 물납. 또 한꺼번에 돈으로 내긴 되는데 한꺼번에 낼 수 없으니까 나눠내겠다. 이게 분납, 분할납부 이렇게도 얘기하죠. 분할해서 내는 거 분할납부. 그래서 우리
특징 보시면 456조 조세는 금전납부를 뭘로 한다? 원칙. 그것도 일시납부예요. 원칙이. 그런데 납세자 편익을 고려해서 예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상속세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물납을 인정한다.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세금 25가지 중에서 물론 관세 빼면 24가지인데 그 중에서 물납이 되는 세금은 딱 2가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재산세.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조세 총론이니까 물어볼 수는 있다. 예? 돌잔치 할 때 어린아이한테 큰아버지가 어디 사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큰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상속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는 하지 않지만 물납이 가능한 건 상속세 이건 물어볼 수 있다 이거죠. 총론에서. 그래서 재산세하고 뭐예요? 상속세만 뭐가 된다? 물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재산세는요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물납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이 하나도 없는 내가 63빌딩 받았어? 상속받아서 돈 없잖아요. 상속받은 거 외에는 돈 없잖아. 그럼 돈으로 납부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상속받은 그 부동산으로 내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재산세, 상속세만 물납이 됩니다. 그런데 분할납부는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대표적으로 재산세 그리고 종합 있어요? 부동산세 그리고 대표적으로 양도 소득세 등이 있죠. 쭉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부동산세법이에요. 우리는 부가가치세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부동산에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공부는 안 하지만 증여세 관련이 있죠. 이런 세금에 대해서 우리 재산세는 분할납부 됩니다. 참고로 몇 개월까지? 2개월. 종합부동산세는 몇 개월? 6개월. 나머지는 전부 다 몇 개월? 2개월까지 분할납부가 된다. 종합부동산세만 몇 개월? 6개월까지. 물론 상속세, 증여세는 공부 안 한다고 그랬죠. 다만 연부연납도 돼요. 상속세, 증여세는. 2년, 3년 이렇게 나눠낼 수도 있지만 우리 분할납부는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재산세에서 분할납부는 강론에 들어가서 재산세에서 중요하니까 공부할 거고 종합부동산세에서 분할납부는 종부세 공부할 때 강론에서 공부할 거고 재산세에서 물납은 중요하니까 강론에서 공부한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정도만 보세요. 물납이 되는 건 재산세하고보다 상속세다. 그죠? 다음에 457조 그것은 우리가 법을 적용하는 원칙과 세금을 부과할 때 원칙이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정리할 건 없고 그냥 그래도 상징적으로 하나 정도만 보세요. 457페이지 조세 부과의 원칙 그랬죠. 세금을 부과할 때 지켜야 될 원칙 그게 바로 1번 방가루 1번만 보세요. 실질과세 원칙. 실질과세 원칙 1번만 보시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이나 재산이나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뭘로 한다?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명의자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실질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겠다. 실질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를 하겠다. 명의신탁 하겠다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만 등기하는 거죠. 실질적인 재산의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이 되면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하겠다. 또 여러분 소득도요. 여러분 유흥주점 사장 같은 사람들은 일명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바지사장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야? 교도소 가는 일만 하는 거잖아. 처벌만 대신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수익이 귀속되는 건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죠. 그럴 때는 명의자를 따로 있고 실질 소득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한테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원칙이 실질과세. 이해가세요? 그 정도 개념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다음 장 넘겨보시면 458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세법 적용 원칙 그랬죠?
세법 적용 원칙, 법을 적용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 아까는 세금을 내라 할 때, 부과할 때 지켜야 될 원칙, 그리고 세법을 적용할 때 원칙. 여기서는 방가로 2번 정도 상식적인 거니까 방가로 몇 번? 2번. 국세를 소국과세 금지 그랬죠.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두 번째 줄, 성립한 소득이나 수익이나 재산이나 행위에 대해서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성립한 후에 새로운 세법이 개정이 됐다고 해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미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그게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 이해가세요? 예,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다음 457 9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는 개념만 보세요. 자, 여러분 조세, 우리나라 세금은 25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국가가 관세가 있죠. 25가지 중에 관세.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게 관세예요. 예, 그래서 이건 관세청에서 관리하니까 이건 빼고. 그럼 25개 중에 관세 빼면 내국세, 우리나라 안에 관련된 세금이 뭐다? 내국세 몇 개요? 24개. 그래서 우리는 조세 그러면 24가지만 얘기합니다. 국세청, 지방세. 그래서 24가지인데 이 내국세는요, 이 24가지 세금을 여러 각도로 뭐 할 수 있다? 분류를 할 수 있다. 구분해 볼 수 있다. 법률상.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을 구분할 때 과세의 주체에 따라서 과세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24가지 세금을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고, 두 번째, 용도가 뭐예요? 세금을 걷어다가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그 용도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합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물세냐, 인세냐, 직접세냐, 간접세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개념 요 세 가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으로 이해할 것이 바로 뭐냐?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 몇 개 가지고? 24가지 가지고 주체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또 용도의 구분도 몇 가지? 24가지. 이것도 몇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실에 지금 100명의 공부하는 분이 계신데 이 100명이라는 인원을 놓고 여러 각도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해쳐모여, 그리고 이번에는 100명을 가지고 다시 연령대로 또 구분할 수도 있겠죠. 또 100명 해쳐모여 그래놓고 다시 이번에는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기본에 있는 인원 가지고 하죠. 여기서 분류도 전부 다 몇 개 가지고? 24개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여러 각도로 구분하는데, 그때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 갑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459페이지.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 전체 몇 개 세금 가지고? 24가지. 그런데 이 24가지 중에 첫 번째 양보라 1번 뭐라고 그랬어요? 국세. 국세란 과세의 주체, 과세권자가 누구죠? 국가죠. 국가가 세금을 내라 부과하고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국세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24가지 세금 중에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국세는 13가지. 몇 개요? 13가지 세금이 되어 있다. 그래서 24개 중에 13가지가 뭐다? 국세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 참고로 개인이 1년 동안 벌었을 때 내는 뭐 있어요? 소득세. 법인이 벌은 건 뭐? 법인세. 개인이든 개인이 상속받으면 상속세. 법인이 증여받으면 뭐? 개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 그럼 여러분, 그 밑에 종합부동산세 그랬죠? 옆에? 예. 개인이든 법인이든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부동산 과다 보유할 때 되는 게 종합부동산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조세의 분류하면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 또 하나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이 24가지 세금 중에 국세가 13개라면 지방세는 몇 개냐 이거야? 11개잖아요. 숫자 외울 필요 없어요. 전체 몇 개 가지고 24가지. 그런데 이 국세에 13가지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부하는 게 개인이 벌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소득세. 이 소득세에서는
첫 번째 뭐 부동산에 관련해서 부동산 임대 사업 있죠. 임대소득 그거 하고 부동산을 팔았을 때 무슨 소득? 양도소득. 소득세에 소득의 종류가 8가지 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한다 이 얘기예요. 임대사업하고 또 하나 부동산 뭐 했을 때 양도소득. 여기서 5문제에서 몇 문제? 6문제 출제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부동산을 과다 보유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종합 뭐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20년 가까이 종부세는 한 문제 출제되다가 32회 시험에서만 3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종부세는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 문항수가 적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예 그럼 안 한 사람도 있어. 안 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3문제 나왔으니까 그거 3문제 다 놓친 거지. 그런데 만약에 종부세를 한두 번이라도 수업을 공부를 했다는 분은 거의 맞출 수 있어요. 왜? 3문제나 나오니까 범위가 좁은데 3문제니까 충분히 답을 맞출 수가 있는데 포기한 사람들이 당황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세가 7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면 나머지 이런 건 뭐냐? 공부할 필요 없어. 눈길도 줄 필요 없다. 다만 여기서 부동산세법은 부동산에 관련해서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면 뭐? 상속세.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면 요 정도까지만. 이해가세요? 그리고 강론은 공부 안 하고 강론에 가서는 요거만 공부한다. 그죠? 다음 장에 보시면 지방세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하죠. 11가지 세금이 있는데 여기는 첫 번째 부동산을 뭐 할 때 취득해서 여기서 2010년까지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따로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라는 세금을 따로따로 냈었는데 2011년서부터는 그거 통폐합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까지 합쳐서 보내 취득세예요. 이해가세요? 예, 등록세 따로 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취득하면 예를 들어 매매로 취득하면 옛날에 취득세 2% 등록세 2% 있던 걸 지금 합쳐서 몇 프로로? 4%로 하나.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까지 할 때 내는 게 뭐다? 취득세. 그리고 뭐예요? 면허세가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뭐냐? 이건 부동산 취득하고 거리가 멀죠. 남의 부동산에 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가등기 이런 등기는 내 거라고 하는 등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남의 부동산에 소유권이 아닌 그 외에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하는 등록면허세, 전세권 같은 거 등기할 때 내는 게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부동산, 개인이든 법인이든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 이것이 우리 지방세 11가지 중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강론에 들어가서 공부할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취득세 3문제, 등록면허세 1문제, 재산세 3문제. 원래 유형이 이렇게 국세는 7문제, 지방세 7문제 이렇게 해서 전체가 요거 국세 지방세 합쳐서 14문제.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이런 전체적인 총론에 대해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야 무리가 없는 정상적인 출제 방법의 내부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32회 시험만 이상하게 특출하게 출제를 했죠. 자, 좋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주민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그죠?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서 사용한다. 여러 가지 세금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볼게요. 여러분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 몇 개? 13가지 세금은 개별세법으로 되어 있어요. 법이 하나씩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세금 하나에 법이 하나. 그래서 뭐라고 그래? 개별세법이에요. 뭐 빼고? 이것만 빼고.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할 때 상속세법 그러면 없어. 검색이 안 돼. 왜? 상속세법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럼 상속세하고 뭐는? 증여세는 묶어서 법이 하나지. 뭐라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법 하나에 상속세, 증여세가 같이.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세율이 똑같아. 세율이 똑같아. 상속세, 증여세 세율이 똑같아. 법이 똑같으니까. 이해가세요? 요거만 빼놓고는 법이 각각 하나예요. 세금 몇 개 나고요? 13개. 그러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법은 몇 개야?
두 개. 왜? 이거 합쳐서 하나니까. 그죠? 근데 지방세법은요, 지방세는 통합세법이에요. 취득세법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뭘로? 지방세법. 지방세법 하나야, 법이. 이 하나에 11가지 세금이 다 기재되어 있어요. 1조부터 22조가 취득세, 23조부터 32조가 등록면허세, 103조부터 134조가 재산세,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방세법 공부할 때 맨 처음에 뭐? 취득세 공부할 때는요, 취득세에서 나오는 용어는 여기 다 적용이 같이 가요, 용어가. 왜? 법이 하나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건 줄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해를 얻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공부할 것은 국가가 걷어가는 세무서 갈 일이 있다. 국세, 소득세하고 뭐 종합 부동산세, 우리가 공부할 것 중에 국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보다 지방세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장에 460쪽에 보시면 조세 수입 뭐라고 그랬어요? 용도가 뭐예요? 쓰임새죠. 세금을 걷어다가 어디에 사용할 거냐, 그 용도에 따라서 이것도 전체 몇 개? 24가지 세금을 다시 이렇게 구분해보죠. 용도에 따라 보통세하고 또 하나는 뭘로? 목적세로 구분을 한다, 이 얘기예요. 두 가지로. 그러면 24가지 세금 중에서 보통세가요 19개야. 몇 개요? 19개. 그러면 목적세는 몇 개란 얘기야? 5개잖아.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보통세는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어다가 어디에 사용하느냐? 예산안을 편성해요.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얘기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복지, 사회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사용하겠다. 이게 보통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건, 시험에 관련해서 혹시나 해서 목적세 정도는 이해해야 돼요. 요거. 목적세는요, 세금을 부과 징수하기 전에 특정 목적 사업을 뭐 해놓고 정해놔. 목적 사업을 정해놓고 이 사업에만 뭐 하겠다고 충당, 메꾸겠다, 사용하겠다, 이런 목적을 정해놓고 부과 징수하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합니다. 이 목적세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사용이 제한이 돼 있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시적이다. 이거는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거. 그래서 참고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2023년 12월 말이 되면 일몰이 돼. 이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라고 하는 목적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폐지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폐지되면 안 되잖아요. 일몰이라고 그래. 서서히 해가 지는 것처럼. 그래서 원래 2021년에 일몰돼서 없어지는 걸로. 그럼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근데 너무 부담이 커. 세금 비중이 커. 유류세 붙는 거니까, 휘발유 같은 거. 그래서 기간을 하나 더 연장했어요. 일몰 기간을 유예시켜서, 그래서 올해까지만 있어요. 그러면 올해 말에 가서 또 그것이 또 연장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목적세는 크게 몇 가지. 자,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 13가지 중에 목적세가 있다. 국가가 100년지 대계라고 하나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교육세. 낙후된 농어촌 지원을 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 농촌, 어촌을 지원하는 거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죠.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고속도로 시설을 확충하거나 정비하거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유류, 기름, 휘발유 같은 데 붙는 세금. 유류세 있죠? 이런 부분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걸 1년 유예시켰다.
좋아요. 지금 목적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부가 징수하는 세금 11가지 세금 중에서 목적세는 뭐냐? 앞에 지방자가 붙었어요. 지방자치단체마다 교육정책, 교육재원을 확충하는 데만 사용하겠다. 목적세. 그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마다 지역 자원이 있어요. 자원. 여러분 산간지역은, 예?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땅 밑에 광물질을, 석탄 같은 게 매장되어 있잖아요. 예, 지하자원이라고 하잖아요. 섬지방 같은 경우는 바다 밑에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어요. 해저자원. 그죠? 그리고 도시에서는 눈에 보이는 거 뭐 관광자원 또는 물에 대한 거 수자원, 이런 자원을 어떻게 해야 돼? 보존하고 개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용하겠다. 지역자원. 또 시설이 있어요. 시설. 이것은 공공시설이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압. 요즘에 광고 많이 나오죠. 예? 화재 많이 발생하는데 소방도로가 없으니까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소화전 앞에 있는 뭐 자동차, 예? 그 자동차 그냥 파괴하고 가잖아. 보상 안 해주죠? 보상은 그냥 걔는 과태료 내야 돼. 방해를 했기 때문에, 업무방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소화전 옆에 세웠는데 이제는 가차없이 그냥 외제 승용차라도 그냥 밀고 가든가 깨고 가겠다 이거야.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보상 안 해주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업무방해.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부과하는 거. 지역자원, 시설세. 자원하고 시설 이렇게 묶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세는 크게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세 몇 가지? 5가지. 이 중에 하나를 살짝 바꿔서 끼워놓고 목적세가 아닌 것, 틀린 것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한 내용 중에서 시험에서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 건 딱 요거. 뭐 과세 요건. 그죠? 물납, 분납, 물납이 가능한 세금. 그죠? 그리고 여기 뭐 목적세 5가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거밖에 없어 실은. 자, 다음 갑니다. 461페이지 과세 대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를 해서 인세, 물세 그냥 개념만 보세요. 여러분 인세는 인세니까 사람이잖아요. 예, 사람 중심으로 재산이면 재산, 소득이면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쳐요. 합쳐서 많으면 많아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 사람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그게 인세입니다. 그리고 물세는 뭐예요? 사람하고 관계없죠. 물건의 소유자, 소득이 있는 사람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건 각각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다. 물건 자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물세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용어 정도만 봤으니까. 462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조세의 분류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독립성 뭐라고 그랬어요?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이것도 전체 몇 개? 24가지 세금을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둘러 나눠요. 하나는 뭐 독립세, 또 하나는 뭐 부가세. 여러분 독립세의 뜻은 뭐냐? 독자적으로 세법에 과세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다른 법률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하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독립세. 대부분의 세금은 뭐다? 독립세로 되어 있다. 21개. 그러면 부가세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출제빈도 가장 높은 게 부가세예요. 이거 몇 개? 3개. 그죠? 부가세는 뭐냐? 독자적인 법률 세원을 갖고 있지 못하다. 얘기는 법에 과세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할 수 없어. 그래서 이것은 다른 법에 뭐가 나오면,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10% 20% 추가로 따라서 붙는 거, 단순히 부수적으로 1+1 이렇게 추가로 붙는 걸 부가세라고 한다. 그래서 부가세는요, 자, 첫 번째 100년 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교육세 있죠? 이거 목적세잖아. 목적세면서도 독자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어요. 다른 세금에 붙어가. 다음 농어촌 뭐가 있어요? 특별세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세. 이것이 부가세다 이거죠. 이 몇 가지? 3가지 세금은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할 수 없다. 그죠?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요 세 가지는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 다른 세금에 따라가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세금, 여기 보세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지금 국세, 지방세 공부하면서 한 거, 공부할 거, 우리가 취득세,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뭐 등록, 면허세, 재산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그리고 종합 부동산세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잖아요. 이걸 공부하는데 이 세금에 따라간다 이거지. 부가세. 그래서 농어촌부는 취득세에 따라가요. 몇 퍼센트가 붙느냐 그것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자, 등록면허세도 따라가고 재산세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 따라가요. 이거 할 때마다 안타까운 게 어떤 원리가 있어서 붙고 안 붙느냐 그게 있으면 설명할 텐데 그게 없다고 그랬죠. 법률에 그냥 규정되어 있으니까 자주 봐서 눈으로 익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뭐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여기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죠? 예. 그래서 요 지금 분류 중에서 요거 세 가지예요. 국세냐, 지방세냐, 또 하나 목적세냐, 보통세냐, 또 하나는 독립세냐, 부가세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목적세, 그 다음에 뭐? 부가세, 요거.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한번, 자, 저 노트로 한번 가보죠. 노트. 과세의 주체 그랬어요. 여기 특징. 자, 과세의 주체는 국가나 누구? 지방자치단체죠.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내라 이게 부과권이고 걷어가는 걸 징수라고 하죠. 세금을 내라고 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으면 지방세. 그죠? 예. 그리고 다른 건 필요 없고 여기 조세 법률주의. 세금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조세권을 남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세법이 정하는 과세 요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과세 요건은 어떤 거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 과세 대상.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 어떤 금액으로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 몇 퍼센트로 할 거냐? 세율.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세금은 모든 세금은 금전 납부. 그것도 뭐예요? 일시 한꺼번에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근데 예외로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는 거 물납. 요거 정도. 물납은 뭐다? 재산세하고 뭐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하다. 이해가세요? 그것도 요건을 다 충족했을 때 그건 강론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참고로 재산세는 1,000만 원 초과. 그래서 다음 장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특징에서는 물납이 가능한 세금. 그죠? 그리고 뭐 과세 요건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다음 장. 요번에 아까 물납 분납 그랬잖아요. 자, 물납은 누구나 다 물납되는 게 아니에요.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얼마?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그것도 어떤 걸로 정해져 있어. 뭘로?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다른 건 안 되죠? 여러분 성남시장한테 재산세 내라고 고지서 나왔어요. 그럼 옆 동네 성남시가 아닌 용인시 부동산으로 물납하겠다. 안 된다니까? 예. 성남시장한테 고지서 날라온 건 성남시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이해가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한테 고지서 날라왔으면 강남구청에 있는 부동산. 이게 관할구역이에요. 관할구역. 조금 더 들어가면 물납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신청을 하면 허가사항이에요. 뭐라고요? 허가사항. 그래서 너 잠깐 들어가. 허가. 들어가서 이 물납은요 초과할 때 자 기한 납부 기한 며칠 10일 전까지 뭐를 하라? 신청해야 돼요. 물납 신청을 해야 돼. 신청서 제출. 기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 받은 날 있죠? 물론 재산세죠. 또 할 거예요. 받은 날로부터 며칠? 5일 이내 결정을 해서 된다 안 된다 결정해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어. 허가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세요?
허가사항이니까. 여러분 참고로 물납은요, 이런 거 시장군수 구청장이 물납을 받았다가 난처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물납을 허가 안 해줘요. 예를 들어 어떤 거, 공동소유재산,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지분 있잖아요. 지분 다른 사람들, 그죠? 전부 다 합의해야 매매가 되잖아.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또 지상권이 설정된 거, 여러분 토지로 물납하겠다. 근데 건물 소유자가 따로 있어. 이런 거. 또는 전세권, 저당권 등기가 된 거. 이해가십니까? 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다른 재산, 이런 거. 또는 제일 좋아하는 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을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임야 같은 거 물납하겠다. 그럼 대찬성이야. 왜? 시민들을 위해서 녹지공원 조성하니까 좋잖아. 여러분이 물납을 성남시장한테 고시서 날라왔는데 성남시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임야로 뭐 하겠다? 물납하겠다. 그러면 성남시장은 얼마나 좋아. 일단은 현장 답사 가봐야 돼. 허가사항이니까 가봤더니 조상들의 묘가 그냥 다닥다닥 붙어있어. 분묘기지권이 설정돼 있다 이거지. 거의 공동묘지, 이거 성남시가 관리해 줄 필요는 없잖아. 이런 것도 거부한다 이거지. 그래서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매매도 잘 되고 재산가치 있는 걸로 허가. 그럼 납세의무자 쪽에서는 물납할 때는 매매도 안 되고 재산가치도 없는 걸로 물납하려고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대로 나중에 물납받았다가 가격이 오르면 그때 공매 처분해서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세금을 징수 보충해야 되니까 매매도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세한 내용은 또 이제 재산세 강론에 가서 할 겁니다. 그리고 상속세도 2천만 원 초과할 때, 여기는 뭐예요? 2천만 원 초과할 때 그랬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요거까지는 물어보지 않아요. 이런 게 물어보면 안 돼. 왜?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총론에서 물어볼 때는 재산세하고 뭐는 상속세는 물납은 된다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더나 이건 상속 증여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 시험범위 벗어나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목 정도만 보시고 물납은 재산세에서도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 물납은 납세의무자가 뭐를 하면 신청을 하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되어 있다. 그럼 이제 뭐예요? 분할납부. 분할납부를 분납이라고도 하죠. 분할납부. 근데 이것도 분할납부는요, 납세 의무자가 뭐를 하면 신청을 안 하면 돼. 신청만 하면 돼. 이건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서 나 뭐 할래? 분납할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신청서. 근데 왜 허가사항이 아닌데 신청서 제출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참고로 얘도 들어가. 자, 여기 분할납부는요, 자, 공통점으로 기한까지 무엇을 하면 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해가세요? 허가사항이 아니다.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하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왜 신청서를 제출하느냐? 자, 성남시장이 여러분한테 재산세 내라고 400만 원 고지서 나왔어. 얼마요? 그럼 납부할 세금이 얼마? 250만 원 뭐하니까? 초과하니까 분할납부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고지서에는 얼마로 돼 있어? 세금이 400만 원 찍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은행 가서 나 분납할래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시장군수한테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군수는 납부기한에 낼 거 얼마? 250만 원으로 뜯어 고쳐. 그거 수정 400을 얼마로? 250만 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얼마? 150만 원은 분납기간에 낼 걸 또 하나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허가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만? 예? 기한까지만, 납부 기한까지만 뭐를 하라? 신청을 하라. 이해가세요? 그러면 기한 지나고 몇 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느냐? 우선 요건부터 봐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뭐가 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똑같아요. 금액은 얼마? 250만 원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간만 틀려요. 재산세는 기한 지나고 몇 개월? 2개월. 근데 종부세는 금액이 커요. 단위가 크니까 몇 개월? 6개월이다. 이해가세요? 요거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란 얘기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도요, 납부할 수 이건 1,000만 원 뭐 할 때?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다. 역시 몇 개월? 2개월. 예정신고하면서 분할 납부하겠다. 그럼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확정신고하면서 분할 납부하겠다. 그럼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허가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개월? 2개월. 그런데 요 3번은 우리가 기억할 거 없어요. 이해가세요? 물어보지 않으니까. 다만 상속세 증여세도 뭐는 된다. 분할 납부는 된다. 그 정도만 보시고 세부적인 건 보실 필요 없고 우리가 공부할 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공통점이 뭐예요? 2개월.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 근데 재산세, 보유세는 250만 원 부할 때,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됐어요? 네. 근데 이것은 강론에 가서 공부하니까 이 단원에서는 기억할 때 재산세하고 상속세는 뭐가 된다? 물납이 된다. 그죠? 예,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죠? 예, 국세는 몇 개? 13가지인데 개별세법이라고 그랬죠? 법이 따로따로 돼 있어. 상속세, 증여세 말고는. 근데 우리가 공부할 건 뭐요? 소득세라고 그랬죠? 예, 소득세는요, 뭐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슨 소득? 임대소득 있잖아요. 임대소득. 부동산 팔아서 생긴 거. 양도소득. 이 두 가지만 공부한다. 그죠? 근데 이 소득세의 특징은 인세냐 물세냐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뭐? 인세? 이해가세요?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 합쳐서 계산하죠? 원칙이 인세. 그리고 소득세는요, 국가가 세금 계산 안 해줘. 본인이 스스로 봐라. 신고하고 봐라. 납부해야 돼요. 이해가세요?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하라. 근데 신고 납부 안 했다. 당연히 신고 납부 안 했으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야 되겠지. 이해가세요? 예, 다음 종합부동산세.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합산안에 뭐? 인세, 사람 중심으로 합치니까. 그죠? 예, 갑이라는 사람이 전국에 주택이 있으면 다 합쳐요.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이거 전국에 있는 걸 합치려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납세 의무자가 나 종부세 내가 계산하려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너네 자료 줘? 그럼 줘요? 개개인한테? 그러니까 계산할 수가 없지. 누가 계산해? 과세권자가,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다만 납세 의무자한테 언제까지 얼마를 내라 고지서 발급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보통징수. 그죠? 보통징수 또는 부과주의 이렇게도 얘기해요. 부과주의 뭐 그거나 보통징수와 같은 말이에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이제 뭐 받았어? 고지서 받았어요. 그럼 언제까지 내라고 세금 기재돼 있죠? 안 냈어.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럼 가산세가 붙어? 가산금이 붙어? 가산금인데 가산금이라고 안 하고 국세에서는 납부 지연 가산세. 이해가세요? 예, 납부 지연 가산세. 이 두 가지만 공부한다 이 얘기야.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예. 자, 다음. 이렇게 해서 국세는 두 가지. 이번에는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지방세. 지방세는 11개인데 통합세법이죠. 법이 하나로 되어 있다. 뭘로? 지방세법. 거기에 우리 취득세는 취득할 때마다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취득한 사람이 아니라 물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뭐? 물세. 이해가세요? 그런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인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물건 취득했을 때 당시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내라고 한다. 그럼 경기도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경기도지사가 세금 내라고 하는 거고, 서울특별시의 부동산 취득했으면 서울특별시장이, 이해가세요? 예, 인천광역시 부동산 취득했으면 광역시장이 내라고 한다. 세종시의 부동산 취득했으면 세종특별시죠. 특별시장이 내라고 하고, 제주도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지사가 과세권자죠.
특광도. 그런데 요거 물세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스스로 뭐하라? 신고도 하고 뭐? 납부하라 이 얘기죠. 신고 납부 안 하면 법을 위반했으니까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는다. 이해가세요? 예. 다음 등록면허세. 이거 뭐 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남의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소유권 등기가 아니죠. 원칙이. 이런 등록면허세는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뭐다? 물세. 그럼 여러분이 물세인데 누가 과세권자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도지사하고 구청장이야. 여기서 구청장은 자치구를 얘기해요. 선거로 뽑는 거.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 그럼 무슨 말이냐? 성남시 이 부동산에 여러분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세금을 내면 이 세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일반 도니까 경기도로 들어간다. 도세니까. 이해가세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세금 내면 강남구청으로 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뭐라고요? 구. 일반 지역은 도. 이해가세요? 예, 그거. 다음 등록면허세도 본인이 뭐 해야 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 그죠? 법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고 납부를 안 했다? 그럼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어요.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면 이따 설명하겠는데 가산세 붙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와. 고지서 갖고 또 안 낼 수도 있죠. 예, 자꾸 길어진다.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다음 재산세. 자,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했을 때 한 번,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한 번이죠. 근데 재산세는 매년 내는 보유세잖아요. 보유. 근데 이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 중심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뭐 물건 중심, 물세. 재산세는 물세다 기본이. 물론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일부는 인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표현 없으면 재산세는 뭐다? 물세. 그리고 재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 계산할 수 없어.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합니다. 고지서. 그럼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 받고 되죠. 그래서 보통 징수. 그럼 납세 의무자가 고지서 받았어요. 고지서 받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라 15일간 날짜를 정해줬는데 그때 납부를 못했어요. 그럼 뭐가 붙어? 가산금. 아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고지서 받고 안 내면 납부 지연가산세 명칭이. 근데 지방세는 뭐라고 한다? 가산금. 그리고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다. 성남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내면 성남시로 들어가고 강남구 재산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으로 가고. 그죠? 시, 군, 구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정도 공부한다. 됐습니까? 예. 다음. 이번에는 이제 조세 수입에 따른 용도에 따른 분류. 그래서 용도 그러면 세금을 걷어다가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뭐 보통세가 있고, 보통세는 일반 예산안을 편성해서 두루 사용하는 거죠. 예, 그런데 목적세는 우리 기억해야 돼. 목적세는 특정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에만 사용하겠다고 걷어가는 게 목적세. 그래서 우리는 보통세가 몇 개? 19개. 목적세는 몇 개? 5개. 전체 24가지니까. 그죠? 그럼 이때 목적세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이 뜻을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몇 가지? 5가지.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물론 제목에 다 나와요. 세목이. 이름에. 그죠? 농촌, 어촌을 지원하겠다. 그런 데 사용한다.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교통, 시설이나 에너지, 환경정책에 사용하겠다. 지방자 붙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지역마다 자원을 보존, 개발하거나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한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살짝 바꿔놓고 목적세로 틀린 것 이렇게 문제가 물어볼 수도 있다.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점검하시면 되고, 다음.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신경 쓰고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거. 예. 조세의 독립성 여부.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것 중에 핵심은 이거다.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둘로 나눕니다. 독립세가 뭐죠? 다른 법률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왜?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해가세요? 그런데 문제는 24가지 세금 중에서 독립세가 몇 개? 21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부가세는 몇 개? 3개. 부가세는 독자적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법에 따라 세금이 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추가로 단순히 따라 붙는 거 1+1 이게 뭐다? 부가세.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조세 전체 세금이 24가지잖아요. 관세 빼고. 예?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부동산세법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해서 독립세부터 보자 이거지. 그럼 독립세가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개? 아까 21가지가 있죠. 독립세가.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공부할 건 부동산 취득했을 때 내는 거 뭐? 취득세. 남의 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등기할 때 되는 등록면허세. 그죠? 그리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되는 뭐? 재산세. 개인이든 법인이든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많이 가지고 있어. 투기. 그래서 종합 부동산세. 부동산 팔아서 생기는 거 뭐? 이거잖아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취득세하고 뭐는 등록 면허세는 취득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취득 과정에 관련된 세금이고 여러분 참고로 등록면허세가 왜 취득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제 공부하다 보면 2010년 옛날에 부동산 취득해놓고 등기 안 하고 있던 걸 지금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부과하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뭐 취득하고 관련이 있고 재산세하고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니까 보유 과정이죠. 예, 양도세는 양도 과정이에요. 그럼 이런 과정에 관련해서 우리가 추가로 붙는 부가세가 있다 이거지. 그럼 부가세는 첫 번째 뭐 취득세에는요 농어촌 특별세 추가로 들어갑니다. 요거 낼 때 이거 따라가요. 참고로 납부할 세금에는 10% 감면 받았으면 20%인데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강론에 가서 할 거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뭐 지방 교육세가 2가지가 붙어요. 취득세 낼 때 2가지가 따라가. 이해가세요? 다음 등록면허세도요 똑같아요. 감면 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하고 납부할 세금의 20% 지방 교육세가 따라간다. 그런데 재산세에는요 농어촌 특별세가 안 붙어. 없어. 그럼 뭐만? 지방 교육세만.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만.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붙어요. 그럼 얘 보세요. 자, 얘들이요 이 부가세가 얘들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 본세. 예? 얘들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 본세. 그럼 얘들이 얘를 부를 때는 부가세. 그러면 얘네들은 주체성이 없어.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얘들은 성격이 그지 같아요. 왜? 얘들 따라가. 성격이 얘들 따라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농어촌 특별세는요 취득세에 붙는 농어촌 특별세는 여러분 취득세는 신고납부야 고지서 나오는 보통징수야. 그럼 얘들도 신고납부야. 따라서 얘는 신고납부죠. 그럼 얘들도 원칙이 뭐야? 신고납부. 재산세 고지서 나오죠. 여기에 붙는 지방 교육세는 보통징수에 고지서 같이 나오니까 그럼 요거는 보통징수죠. 이거는 신고납부니까 신고납부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본세의 성격을 그대로 부가세는 따라간다. 여기서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본서 잠깐 보세요. 475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따가 할 건데 47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충학습에 무신고 가산세면 과서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그랬죠? 있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거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있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거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있죠? 여기 보세요. 이거 보면 돼요.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낼 때 신고납부죠. 그럼 얘 취득세 신고납부 안 하면 여기 뭐가 붙어? 가산세 붙죠. 여기 가산세 또 붙는 거 아니야. 얘들은 본세가 붙으니까 또 붙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가산세 없어. 이해가세요? 왜? 본세에서 붙었으니까. 여기에 또 붙으면 이중부가잖아요. 예? 이해가십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취득세 신고 납부할 때 이거랑 같이 납부해야 되는데 예? 얘는 납부 안 했는데 이것만 납부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납부 안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붙어? 가산세 붙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또 가산세가 붙으면 이중부가다 이거지. 그래서 가산세 없어요. 여기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죠? 안 하면 가산세 붙었죠? 그럼 이것도 신고 납부 안 했을 거 아니야. 이거 안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또 붙는 거? 아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이거 신고 납부죠? 안 하면 가산세 붙잖아요. 그럼 이거 안 했으니까 이것도 안 했겠죠? 그럼 여기에 또 가산세 붙으면 두 번 붙는 거죠? 그래서 목적세, 농어촌특별세하고 뭐는 지방 교육세는 가산세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본세에서 붙으니까. 됐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요거 조금 딸라서 농어촌 특별세 이거 많이 물어봐요. 농어촌 특별세는 부동산 뭐 할 때? 취득할 때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취득 과정에 관련이 있고 가지고 있을 때 어디에? 종합부동산세 낼 때 따라가니까 보유 과정에도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양도소득세도 따라가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부동산 활동에서 취득, 보유, 양도 다 됐어요. 다음 뭐? 지방 교육세도 여기 보세요. 지방교육세는 취득할 때 따라가지요. 예, 취득. 보유 과정에 재산세 낼 때 따라가니까 보유. 그죠? 양도에는 없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관련 없다? 양도 과정에 관련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눈에 보기 쉽게 공부하려면 이렇게 취득, 보유, 양도,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자, 다 관련 있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관련 없죠? 이렇게 표시하면 눈에 딱 들어오지. 지방교육세는 뭐는 관련 없다? 양도랑 관련 없다. 그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가죠.